천안함을 반파시킨 잠수함 영상 전격 공개. 전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천안함을 반파시킨 잠수함 영상 전격 공개. 사실 그 안에 영상이 들어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이틀입니다. 천안함을 반파시킨 그 녀석. 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함수, 왼쪽에 한미가 거의 거꾸로 서서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의 모습을 계속 GIF 파일로 만들어서 반복 재생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국방부에서 공개한 영상입니다. 국방부에서 공개한 3분 정도의 천안함이 반파된 직후의 영상 가운데에 중간에 미상의 물체가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을 딱 그 부분만 확대하고 초저속으로 만든 겁니다. 영상을 확대하고 초저속으로 동작한 겁니다. 이걸 보면 여기서 반파시켰는데 코닝타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잠수함의 윗부분 코닝타워입니다. 그리고 바디 중에 일부분이 살짝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다시 내려갑니다. 그 당시에 이 잠수함은 코닝타워만 내놓은 상태로 항행해 오다가 깜깜한 밤에 좌초한 이후에 표류를 하고 있던 천안함 옆을 향해서 들이받은 상황입니다. 잠수함 입장에서는 이 코닝타워를 다치게 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급한 더 이상 이제 충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는 아마 앞부분을 물을 확 빼버리든지 아니면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코닝타워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한번 영상을 한번 제가 정지를 시켜 볼까요? 잠깐만요. 네. 여기 위치가 바디의 일부분이면 길이가 말이죠. 길이가 이 폭이 10m입니다. 요 한미의 요 폭은 10m고요. 함수 전체 길이는 47m지만 옆으로 비스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정도면 한 30m 정도? 그 정도 길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잠수함 코닝타워 밑에 있는 바디는 실제로 이 전체 달을 커버할 만큼의 깊이까지 쭉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천안함의 함수가 서서히 선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속에서 바로 들이받은 이후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함수가 한 바퀴 뱅그르르 돕니다. 반파된 이후에 물론 반파라고 하는 것도 어떤 에너지 또는 모멘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동작하는 그것이 주어지긴 하지만 표류를 할 때는 이미 엔진도 정지한 상태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딪히고 난 다음에 함수가 한 바퀴 빙그르르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나타났던 저 잠수함 코닝타워는 함수 뒤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쭉 빠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고속정 3척이 달려와서 3척 가운데 한 척만 천안함 옆에 머물고 2척은 저 점이 사라진 방향 쪽으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한번 그 당시에 고속정 따라갔던 고속정 정장들 2사람을 법정으로 참 호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어디 갔냐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구조하러 온 배들이 바로 가서 구조하지 않고 고속정 한 척은 딱 서서 천안함 옆에 머무는데 2척이 그냥 옆으로 휙 하고 지나가서 저쪽 점 따라서 가버린 이 상황을, 이게 도대체 뭐냐,
묻고 싶었지만 그때는 재판에서는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수함에 대해서 또 한번 볼까요? 초정 영상을 보셨고요. 군함 잠수함 충돌은 예사로 납니다. 예사로. 예를 들면 이거 보십시오. 이거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폭발입니까? 아닙니다. 2017년 새벽 2시 일본 시즈오카 현 해상에서 나타난 이 미국 이지스함이에요. 이지스함. 이지스함이 컨테이너선하고 들이받친 겁니다. 예, 해상 교통사고의 90% 이상은 좌초 아니면 충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배도 상선은 멀쩡했는데 미 이지스함은 완전히 그냥 옆쪽이 다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이 오른쪽이 상선 보십시오. 그죠? 이 상선은 앞부분 앵카 위에 있는 여기가 이제 들이받친 상태고 위에는 옆을 쭉 그냥 훑어버렸습니다. 피츠제럴드호 같은 이런 이지스함도 해상에서 충돌을 한 거죠. 그만큼 해상에서의 충돌은 그리 뭐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예, 필리핀 컨테이너선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습니다만은 선박 간의 충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이지스함이 2017년 한 해에만 4번의 충돌을 했습니다. 1월 달에는 도쿄만에서 프로펠러 파손되고 연료 유출되는 좌초를 겪고요. 이지스 순양함입니다. 일본에서. 그 다음에 5월 9일에는 순양함 레이크 샘플레인호가 한국 어선과 충돌을 합니다. 그 다음 6월 17일에는 아까 보셨던 피츠제럴드호가 필리핀 컨테이너선과 충돌을 했고요. 승조원 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사고로. 그리고 8월 21일에는 싱가포르항 부근에서 이지스 국축함 존 맥케인호가 유조선과 충돌해서 승조원 10명이 실종되고 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겪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서 미 7함대 사령관 조셉 어코인이 직위 해제까지 됩니다. 이게 2017년 한 해만 그렇게 군함 간의 충돌, 군함과 일반 상선 간의 충돌, 또 잠수함 충돌, 그거 그렇게 아주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해난 사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안함 사고 발생했을 때에도 금양호, 그죠? 금양 98호, 97, 98 두 척이 쌍끌이 선단인데 그 중에 98호가 그죠? 캄보디아 화물선과 충돌을 해서 침몰하는 사고를 겪었지 않습니까? 전원 다 사망했죠. 이분들 그 가족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 한 몇 년 끌었습니다. 한 2년. 정말 이분들이 진정한 영웅이거든요. 가서 구조 또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투입을 했었는데 이때 투입한 내용은 침몰 지점 인근에서 어떤 유실물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투입을 됐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철수합니다. 왜냐면요, 어선을 그물을 내렸더니 전부 해저 지방의 돌이라든지 바위 이런 데 걸려 가지고 그물이 다 찢어졌어요. 예, 그러고 나서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5월 중순에 그 유명한 1번 어뢰를 대평 쌍끌이가 건졌다고 했죠. 그것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조만간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이슈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예, 왜? 가스터빈실이라는 거대한 물체가 안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그 사실을 숨기고 어뢰를 찾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분석해보니 그 거대한 구조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뢰를 낚시로 건졌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물로 건졌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절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게 10년이 지나고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고 뭐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겁니다. 자, 금양호 98호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잠수함이 충돌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다치는 곳이 여기입니다. 코닝타워. 이 코닝타워에 앞주댕이 부딪히게 되면요, 그냥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배 보십시오. 쭉 옆에가 다 여기 크랙까지 났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AP통신에서 예, 어, 예로 든 예, 천안함 사고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예로 든 사진인데 이거는 2009년 뉴올린스와 충돌한 포드 포토의 손상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코닝타워. 예. 자, 잠수함들은 만약에 충돌을 겪을 경우에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한번 참고로 아시려 그러면요. 서브마린이라는 단어와 구글에서 서브마린이라는 단어와 emergency라는 단어를 함께 놓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이 스스로 보호하려 그러면은 이 위에 코닝타워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이 앞주댕이는 자신 있습니다. 왜? 1m, 2m 가까이서 무쇠덩어리거든요. 앞부분이 무쇠덩어리이기 때문에 코닝타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앞을 쳐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물이 뿜어져 나오죠. 쭉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안에서 가스를 터뜨리면 물을 바깥으로 뿜어내면은 그만큼 앞부분이 가벼워지고 앞부분이 가벼워지는 만큼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깊이 자망을 해서 운항하다가 이머전시 하는 케이스고 이때 각도는 뭐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천안함 경우에는 수심 47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수심 47m 정도에서 저수심대에서는 당시 또 그 천안함과 충돌한 잠수함은 코닝타워를 수면 위에 내놓거나 아니면 잔망경이 드러나 있는 상태에 수면 가까이에서 가까이까지 부상해서 운항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앞부분을 들어서 부딪혀야 될 이유는 코닝타워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충분히 깊은 수심에서 이러한 이머전시 블로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쪽도 코닝타워를 심각하게 다쳐서 결국 사망자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제3의 부표 인근에 가라앉았고 거기서 시신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펼쳤고 우리 고 한주호 주님께서도 거기서 작업하다 사망을 하셨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닝타워를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다칩니다. 이게 다. 그다음 이 하와이호는 또 이렇죠, 그죠? 그다음 포도도 이렇고요. 이렇게 코닝타워를 다치게 되면 이런 형상이 됩니다. 이 각도는 뭐 거의 60도 가까이 세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좀 또 처음 봤습니다. 자, 충돌 잠수함은 긴급 부상하는데 실패를 했고 뭐 실패했다기보다는 깊은 수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항해를 해서 다만 앞부분을 이렇게 들면서 들이받아서 그렇게 되면은 이 천안함은 고래등에 올라탄 형태가 되어 버리는 거죠. 예.